안녕하세요. 이야기 책방의 민들레입니다. 오늘도 저와 같이 보석 같은 이야기 만나볼까요?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책은 웬디 우드의 헤빗이라는 책입니다. 여기 제가 책을 갖고 왔는데요. 오늘 이 책을 읽고 제가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그리고 여러분에게 꼭 실천해보고 싶은 이야기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책을 소개하게 됐습니다. 이 책은 제가 지난 2020년 11월 10날 바로 어제 읽은 책입니다. 작가는 웬디 우드고요. 그리고 출판사는 다산북스 출판사입니다. 목차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 1부는 무엇이 우리를 지속하게 하는가, 2부는 습관은 어떻게 일상에 뿌리를 내리는가, 2부에 습관 설계 법칙 5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부 습관은 어떻게 삶을 변화시키는가입니다. 이 중에서 2부의 습관 설계 법칙 5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습관 설계 법칙 첫 번째입니다. 상황을 나 중심으로 재배열하라입니다. 예를 들면 상황을 불리하게 재배열한다고 할 경우에는 담배를 피는 사람이라면 담배 가게 근처에도 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 담배와 관련된 모든 것을 다 배제시키는 거죠. 자기한테 불리하게 함으로써 담배를 피지 않게 하는 거고요. 상황을 유리하게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책상에 그 도서실 책상이 있죠. 3면이 다 막아진 책상인데요. 거기서 책을 읽다 보니 노트북과 핸드폰이 있어서 책에 집중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이런 책상을 하나 마련해 두고 여기에서는 오직 책만 읽는 것으로 정해놨죠. 이렇게 상황을 재배열하게 되면 책에 있는 습관을 길러줄 수 있습니다. 여기는 오로지 책과 필기할 도구만 남겨두고 아무것도 놓지 않는 거죠. 이렇게 상황을 재배열하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습관 설계 법칙 두 번째, 적절한 곳에 마찰력을 배치하라입니다. 마찰력을 추가하거나 제거하는 예가 있는데요. 현금 사용만으로도 지출을 많이 줄일 수 있죠. 카드를 갖고 다니지 않고 현금을 하루에 1만 원씩만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할 수 없으니까 지출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또 마찰력을 제거하는 예가 있었는데요. 며칠 전에 저희 가족이 햄버거를 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트 메뉴를 4개를 사자라고 했는데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트를 3개를 사고 콜라 하나를 추가하자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주문을 하러 갔는데 거기 햄버거 가게에서 세트 메뉴 4개를 사도 400원밖에 안 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온 가족이 그럼 4개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됐거든요. 여기서는 마찰력을 아주 제거해버린 거죠. 단 400원만으로요. 그리고 습관 설계 법칙 세 번째입니다. 나만의 신호를 발견하라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있죠.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이렇게 상황을 내가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잠자기 전에 물 한 잔. 이렇게 바로 상황 신호에 따라서 나만의 신호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집중 효과 같은 경우에는 항상 자기가 했던 패턴, 루틴대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만의 루틴을 만드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불을 이렇게 하고 세수하고 양치하고 책상에 앉는다. 이런 루틴을 자기가 만들어 버리면 습관이 설계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신호 전략 같은 경우도 있는데요. 악보를 한 덩어리로 외워버리는 거죠. 어떻게 피아니스트를 저렇게 다 외워버릴까 궁금한 적 있으시죠? 그분들은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버린다고 덩어리째. 그 대신에 중간에 들어가면 좀 어려워한다고 또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덮어쓰기 전략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감사일기를 쓸 때 꾸준하게 잘 써. 그런데 노노필사는 안 돼. 그러면 감사일기 끝나면서 바로 노노필사가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2가지의 습관을 다 기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바꿔치기 전략도 있습니다. 탄산음료를 많이 마시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탄산음료 자리에 거기다가 생수를 넣는 거죠. 그러면 자기 습관이 바꿀 수 있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습관 설계 법칙 4번째입니다. 행동과 보상을 긴밀히 연결하라입니다.
여기에서는 보상 항상 그 기대보다 커야 된다고 합니다. 그 행복도 마찬가지죠. 기대보다 크면 행복한 거고 기대보다 낮으면 이게 불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복에는 항상 기대가 쫓아다닙니다. 이런 것처럼 습관에도 내가 이걸 하면 이걸 얻을 수 있겠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보상이 있으면 습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보상은 빠를수록 좋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온라인 강사 과정을 수강을 했는데요. 거기서 강사님께서 밤 12시에 끝났어요. 줌으로 수업을 했기 때문에 12시에 끝나는데 바로 수강 끝난 다음에 밤 12시에 쿠폰을 보내주시더라고요. 끝나자마자 바로 보내니까 이 밤에? 라고 생각하면서도 기억에 오래 남죠. 이렇게 습관을 맞추는 습관을 들이는데도 보상을 빨리빨리 피드백을 빨리빨리 주면 습관이 더 강화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불확실한 보상일 때 또 뭐 거의 딸 뻔했는데 거의 할 뻔했는데 막 이럴 때는 습관이 더 강화된다는 거죠. 또 하지만 습관의 둔감성이 있어야 되겠죠. 보상 없이도 작동을 한다면 그게 바로 습관이 되는 겁니다. 습관 설계 법칙 5번째입니다. 마법이 시작될 때까지 반복하라입니다. 자동화된 반복이 있는데요. 습관 운동은 91일 정도 돼야 완전하게 습관이 된다고 하고요. 건강한 음식은 65일 정도 계속 꾸준하게 먹어야 습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사결정 간소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동이 행동을 부르는 건데요. 무조건 하라는 거죠. 그냥 반복하라는 거죠. 예를 들면 저는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서 6시 타임 수영을 해야 되는데요. 아침마다 일어나기가 참 힘들죠. 그럴 때 남편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아무 생각도 하지 마.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가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일어나서 눈 뜨고 이리뒤척 저리뒤척하고 갈까 말까 고민하는 순간 갈 확률은 낮아지는 거죠. 그런데 눈 뜨는 순간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옷 입고 그냥 나가는 거죠. 이렇게 행동을 부른다. 그냥 해라 라는 부분이 바로 의사결정 간소화 과정입니다. 그리고 반복 이상인 것을 선택해라. 우리는 습관을 하기 위해서 반복을 하지만 인간인 이유는 최고의 사유 능력이잖아요. 어떻게 내가 인간 이상의 그 높은 것을 추구할 것인가? 단순한 습관보다 그리고 높은 사유를 더 추구한다면 습관 이상의 것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행하는 그 무엇이다. 따라서 탁월함이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최진석 교수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해야 할 일을 할 때 자유롭다. 습관 이상으로 우리가 자유롭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탁월함을 위해서 습관이라는 습관을 만들어서 좀 더 인간다운 그리고 풍요로운 삶을 꾸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습관 설계 법칙에 관해서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해드리면 습관 설계 법칙 첫 번째, 나를 중심으로 상황을 재배열하라. 습관 법칙. 두 번째, 적절한 곳에 마찰력을 배치하라. 세 번째, 나만의 신호를 발견해라. 네 번째, 행동과 보상을 긴밀히 연결하라. 그리고 다섯 번째, 마법이 시작될 때까지 반복하라입니다. 저는 이 5가지 법칙을 읽은 것만으로도 벌써 5가지의 습관이 마련됐잖아요. 여러분들께서도 이 책을 읽고 나만의 습관 법칙을 이용해서 습관을 만드시고 또 생활이 더 풍요롭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책방의 민들레였습니다. 감사합니다.